청소부는 판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계약은 남아 있었다. 계약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조항이 법무팀 검토를 거쳤고 법무팀도 문제없다고 했죠. 하지만 단 한 줄 때문에 사람을 버리게 돼 있었어요. 책임은 2차 계약자에게. 준호야, 이건 회사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 매수된 통역사 계약을 위조해 이익을 챙기려던 최전무와 외국인 바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숙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불과 2주면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주 후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이 드림테크는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어요. 박철민과 독일 바이어는 검거됐고 회사의 기술은 보호됐습니다. 준호는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어요. 모든 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바로 조미숙이었습니다. 밤 11시 조미숙의 좁은 원룸 책상 위에 계약서 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여기저기 표시된 빼곡한 문서. 미숙은 며칠째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벌써 끝난 일인데 왜 자꾸 그걸 보세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뭔가 이상해. 무엇이 이상한데요? 미숙은 다시 계약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철민이 왜 저런 계약을 만들었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계약서를 직접 만든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이 한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봐. 이 조항의 구조가 너무 정교해. 개인이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준호가 다가와 계약서를 봤어요. 어떤 부분인데요? 미숙이 설명했습니다. 책임은 2차 계약자에게.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2차 계약자요.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바로 하청업체 직원들. 준호가 계약서를 자세히 봤어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현장 사람들한테만 떠넘기는 구조야. 회사는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어. 준호가 놀라 물었어요. 그럼 이게 불법 아니에요? 미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더 교묘한 거지.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겠어. 그럼 저도 같이 가요. 그래. 다음 날 오전 법률사무소. 미숙은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옷을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도 함께였어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진 변호사님, 예약 손님께서 오셨습니다. 조미숙입니다. 조미숙 씨,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서 이수진이 계약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적인 구조네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이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번째 장, 다섯 번째 장, 이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정말 드림테크에서
쓰는 계약서 맞아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된 계약서예요. 이수진이 계약서를 내려놓고 미숙을 봤어요. 조미숙 씨, 이거 아세요? 이건 책임을 아래로 떨어뜨리게 설계된 계약이에요. 미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이수진이 계약서를 펼쳐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제17조 문제 발생 시 책임은 2차 계약자에게 이 조항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18조 사고조사 시 1차 계약자는 자료 제공 의무만 있고 실제 조사 협조는 2차 계약자가 전담하도록 돼 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이수진이 설명했어요. 겉으로는 정상 계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하청 현장 직원에게 전가되도록 교묘하게 짜여 있어요. 법의 틈을 이용해서 회사는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미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불공정하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양측이 합의하면 이런 조항도 가능합니다. 준호가 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수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과거에 이 계약 구조로 문제가 생긴 적 찾아보세요. 실제 피해 사례가 있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미숙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있을 거야. 이런 계약 구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분명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찾죠? 미숙이 준호를 봤어요. 회사 기록, 보관 폴더, 거기 있을 거야.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그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준호야, 넌 안 해도 돼.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라도 도와야죠. 밤 10시 드림테크 사무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 준호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사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정규직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권한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반 업무 파일은 볼 수 있지만 법무팀이나 경영진 자료는 접근이 제한됐어요. 준호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거 계약 기록은 기록 보관 폴더에만 있을 텐데, 하지만 그건 법무팀 권한이 필요해. 준호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망설였어요. 보안 로그에 접근 기록이 틀림없이 남을 텐데 들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째 계약서를 보며 고민하던 모습. 준호가 결심했어요. 한 번만 키를 눌렀습니다. 로그인 화면. 준호의 계정으로는 법무팀 폴더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IT 보안팀 소속이었습니다.
보안 점검용 임시 권한이 있었어요. 원래는 시스템 점검 시에만 사용하는 권한. 준호가 그 권한을 활성화했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임시 권한 사용 시 모든 접근 기록이 보안 로그에 남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준호가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법무팀 폴더 수많은 파일이 나열됐습니다. 준호가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협력업체 계약.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파일들만 보였어요. 준호가 다시 검색했습니다. 2019년 협력업체 결과 없음.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삭제됐나? 아니면 다른 폴더에. 준호가 백업 폴더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삭제되지 않은 오래된 파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거기 있었습니다. 2019년, 협력업체 계약 파일. 준호가 파일을 열었어요. 계약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준호가 빠르게 읽었어요. 양식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제17조 책임은 2차 계약자에게. 제18조 조사 협조는 2차 계약자 전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준호가 같은 폴더의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몇 달 뒤 작성된 문서. 2019년 8월 현장 사고 보고서. 준호가 파일을 클릭했어요. 보고서가 열렸습니다. 사고 개요. 2019년 8월 12일 오후 3시 협력업체 현장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준호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안전모, 깨진 안전장비들, 부서진 작업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해 현황, 직원 3명 중상, 김철수, 42세, 척추 손상, 이명, 중대한 후유증, 박영희, 38세, 골절 및 타박상, 6개월 치료, 이준석, 45세, 뇌진탕, 3개월 치료.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2019년 10월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판결 요지. 원고 드림테크 주식회사. 피고 협력업체 미래산업. 판결 내용. 결국 책임은 협력업체 쪽으로만 쏠렸다. 배상금 10억 원. 피고 측 전액 부담. 준호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억?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추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협력업체 미래산업 폐업 신고서. 2020년 3월 폐업 사유. 경영 악화. 준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회사가 문 닫았어. 사람 다쳤는데 회사까지 망했어. 준호가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복사 완료. 시스템을 종료하려는 순간 경고음이 울렸어요. 보안 로그. 기록 완료. 관리자에게 알림 전송됨.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켰어. 다음날 새벽 미숙의 원룸. 준호가 급히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었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미숙이 준호를 안으로 들였어요. 앉아. 천천히 말해봐. 준호가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계약서, 사고보고서, 판결문, 폐업신고서. 미숙이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도 이미 미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미숙이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대표님께 보여드려야 해.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걸 알려야 해. 사흘 후 드림테크 본사 회의실. 김영우 대표, 미숙, 그리고 준호가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김영우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회사 계약서입니까? 미숙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대표님. 김영우가 사고 보고서를 봤습니다. 사진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년 전에도 이런 일이.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도 현장 직원들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협력업체가 떠안았습니다. 김영우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10억 배상금을 협력업체가 전액. 미숙이 폐업 신고서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회사가 문 닫았어요. 김영우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런 계약으로. 그렇습니다. 미숙이 김영우를 봤어요. 이건 5년 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계약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 구속된 박철민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이 계약서 양식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철민이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정말 모릅니까? 박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에 이미 있던 표준 양식이었어요. 법무팀에서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던 걸 썼을 뿐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그럼 5년 전 계약도 같은 양식인가요? 박철민이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은 양식입니다. 아마 더 오래됐을 겁니다. 저는 그냥 회사 양식을 따랐을 뿐이에요. 형사가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드림테크 본사 임시이사회. 김영우 대표가 전 임원진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김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회사 협력업체 계약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무슨 결함 말씀이십니까? 김영우가 자료를 돌렸습니다. 5년 전에도 같은 계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직원 3명이 다쳤고 협력업체는 10억 원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김영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한 임원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수년간 잘 써왔던 양식 아닙니까? 다른 임원도 거들었어요. 협력업체들도 서명하고 진행한 계약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김영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사람이 다쳤어요. 사람이 다치고 회사가 망했단 말입니다. 임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대표님, 계약은 합법이고 우리는 법을 지켰습니다. 회의실이 팽팽해졌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말했어요. 대표님, 이걸 바꾸면 과거 계약들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혹시라도 소송이라도 걸리면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덧붙였어요. 지금 진행 중인 계약만 수십 건입니다. 이걸 다 재검토 불가능합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침묵. 김영호가 답답한 표정으로 임원들을 봤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문 쪽을 봤어요. 전영민 전 법무팀장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한 임원이 놀라 물었습니다. 전 팀장님, 어떻게 여기? 전영민이 대답 없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영민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김영호가 물었습니다. 전 팀장님, 이게 뭡니까? 전영민이 봉투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5년 전에 제가 올렸던 보고서입니다. 이 계약 구조가 문제라고 경고했던 문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전영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계약 구조는 위험하다고,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한 임원이 변명했어요. 그건 당시 의견 중 하나였을 뿐이야. 전영민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제 경고대로 사람이 다쳤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전영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재차 문제를 제기했죠. 하지만 결과는 좌천이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나고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김영호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나온 문서들, 2018년 법무팀 내부 보고서, 협력업체 계약, 불공정 조항 검토. 김영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 계약 구조, 분석 결과, 책임 조항이 일방적으로 2차 계약자에게 편중됨.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불공정. 김영호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경고. 현 계약 구조 유지 시 법적 분쟁 및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 협력업체와의 관계 악화 우려. 회사 이미지 손상 가능성 높음. 김영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장. 권고사항. 책임 공동 부담. 조항으로 전면 개정. 사고 발생 시 1차, 2차 계약자 공동조사 참여. 배상 책임. 비율 명시. 김영호가 서류를 내려놓고
전영민을 봤어요. 이미 7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전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한 임원이 재빨리 말했어요. 그건 당시 법무팀 의견일 뿐이었고 회사 전체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전영민이 그 임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람이 다쳤습니다. 제 보고서대로 정확히 됐죠. 직원 3명, 중상, 협력업체, 폐업, 임원이 말문이 막혔어요. 전영민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습니까?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영호가 서류를 꽉 쥐고 일어섰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계약 구조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한 임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회사 전체를 뒤흔들 문제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임원이 거들었어요. 과거 계약들까지 모두 재검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영호가 임원들을 봤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김영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복도로 나온 미숙과 전영민. 전영민이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조 선생님, 이제 시작입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영민이 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미숙이 전영민을 봤습니다. 7년 동안 힘드셨죠? 전영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참았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전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없어요. 우리 모두 같은 편이니까요. 그날 밤 미숙의 원룸.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한국중공업에서 미숙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 사람이 다쳤죠. 그때는 혼자였어요. 목소리를 냈지만 너무 작았고 결국 좌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전영민 팀장님도 있고 준호도 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 다음 편 예고.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준호가 급히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 메모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리하고 올게. 걱정 마. 엄마가 미숙이 정리하고 온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진실이 3편에서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생 라이프,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